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 양성 전문가 이토마토 최병훈 전문가 롱숏 미국 투자 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권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금요일 날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삼성 SDI 겁나겠죠?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초대박 호재 떴다. 시간이 단축되고 목표가 확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관련 얘기를 제가 보는 장기투자자 최병훈 전문가가 보는 내용을 간략히 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에서 초대박 호재 떴다. 이렇게 썸네일이 돼 있죠. 그래서 악재가 모두 나왔다. 이제 그동안 악재였던 잠재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악재가 노출됐다는 거죠. 노출되면 더 이상은 이제 악재가 없고 이 내용 중에 일반인들은 이제 주가가 빠지면 악재고 올라가면 호재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인 장기적인 좀 다릅니다. 자, 어저께 삼성 SDI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거래도 엄청 실렸죠. 그래서 거래가 실렸다는 것은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사고 팔 거래가 막 됐다는 거죠. 이틀도 여기도 그랬지만 이게 원래는 평상시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빠질 경우가 잘 없어요. 이런 모양에서는 이렇게 해서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도밖에 안 빠져요. 그죠? 이렇게 거기서 저점에서 크게 많이 안 빠지는데 악재가 있을 때는 거래도 안 실려요. 그죠? 근데 거래가 많이 실렸어요. 그럼 악재가 나왔다는 거죠. 자, 거래가 많이 실렸다는 것은 투매를 한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매수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그죠? 일단 거래가 실리고 나면 이 거래 실린 가격을 이 가격이 여기 가격의 절반 이상이 올라가서 놀면 산 사람이 매수한 사람이 많고요. 내려가 놀면 매도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보시면 수급을 보면 매도한 사람이 많죠. 거래가 이렇게 270만 주 갔는데 누가 매도했습니까? 외국인이 팔았죠. 50만 주 53만 5천 주 기관도 팔고요. 개인은 많이 샀죠. 개인은 이틀 동안 겁나니까 110만 주 가까이 109만 주 이렇게 샀죠. 외국인들 기관이 팔고 기관이 어저께 요 30만 주 팔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기서 정보가 어느 정도 유출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20만과 뭐 많은 차이밖에 안 됩니다. 5%밖에 차이 안 나는데 5% 7%. 그래서 보시면 어저께는 목요일 날은 기관 투신권에서 팔았고요. 어제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자,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외국인이 지금까지 팔아서 내려온 거죠. 주식은 많이 팔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외국인은 큰손이고 기관은 또 큰손이고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돈을 수익을 내는 실적으로는 장기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1등이고요. 중기로 봐도 기관이 2등이고요. 단기로 봤을 때 한 6개월 이내로 단기로 봤을 때 수익은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봤을 때 개인이 더 나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그러면 이거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팔았으니까 단기 추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연기금도 좀 판 게 있고요. 그럼 투시는 이미 나올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원래 많이 갖고 있던 주식 아니기 때문에 이거 외국인은 전부 다 갖고 있던 주식입니다. 자, 그럼 외국인이 갖고 있다가 팔았으니까 수급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외국인이 지금 지분이 65만 9천 주 팔아서 20십 금요일날 32.3%예요. 요게 고점일 때 49% 지분이 갔어요. 외국인 소진율. 외국인 지분이 49%였다가 지금 32%니까 17%나 빠졌죠. 마이너스 17%포인트를 외국인이 팔은 거예요. 그걸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공매도도 금지되고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돼. 그냥 내려왔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여기 판 사람 여기 팔고 그런데 외국인이 계속 지분을 주면 여기 산 사람이 여기 산 사람이 먹고 나와서 그럼 여기 풀어놨죠. 그죠? 그럼 여기서 외국인이 또 파니까 또 내려간 거죠. 이렇게 끝없이 내려왔습니다. 가치 평가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내려온 거죠. 호재, 악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지분이 32%까지 줄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이 그렇게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외국인 지분율이 이 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한 33% 내외 정도 되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팔 만큼 다 파는 거죠. 거의 다 뭐 추가로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3월 31일 날 25년도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전면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얘가 공매도 물량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매도가 내가 빌려다 팔려면 누가 빌려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빌려줘요? 주로 장기 투자자들이 빌려주는 거죠. 연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외라든지 뭐 국내 연기금 공매도 나는 주식을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냥 갖고 있으면 이 주식이 올라갔을 때 팔아야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팔지 않고 나는 어차피 10년 동안 팔지 않을 건데 그럼 난 10년 동안 주가 내려가도 올라가도 난 장기로 봐서 이 주식은 20만인데 뭐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한 50만 이렇게 갈 거다. 아니면 100만원 갖겠다. 그럼 5배잖아요. 그럼 1년에 40%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괜찮지 않으면 5배가 아니라 한 3배 정도 간다면 1년 한 20% 나오니까 10년을 들고 있으면 되죠. 그럼 들고 있으면 이익이 나는 거 아니죠, 주식은. 그래서 주식 시장에 공매도 세력가 내 빌려준 거 주식을 빌려주면 이자를 연간 4% 받으면 지금 4% 이상 받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10년 아니다 1년 정도 채권 가격이 있으니까 그러면 4% 정도 내외 가격 평상시도 한 4%대 받았어요. 4, 5% 정도 이자를 빌려주고 그럼 국민연금은 고유 계정 있잖아요. 국민연금에 직접 사는 거 자산운용사라든지 투자자본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사는 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이. 그러면 거기에서 접저상고 장기로 샀으니까 그냥 계속 있으면 이자가 안 나오니까 그냥 빌려준 4% 이자를 그래서 빌려주는 거예요. 국민연금 주식 사도 장기로 또 빌려주니까 그걸 공매도 치러 빌려주니까 이 우리 주식 그런 게 아니라 운용 전략이니까 운용 방법이니까 그런 건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왜 하필 지금 SDI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랬을까? 시점이 애매한 게 아니라 왜 공매도 한다는데 왜 지금 했을까? 그러면 옛날부터 정자 얘기가 계속 있었으니까 소문도 그렇고 그런데 왜 30만대 안 하고 지금 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삼성은 개인들이 정자에서 정자 받아가지고 피눈물로 흘리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리고 재무제표상으로 재무제표가 재무 비율도 보시면 재무의 비율이 안 좋아서 내가 정자리에서 살아간다면 실패한다면 돈이 많이 투자자들 깨지겠죠. 자, 안정성 비율 보겠습니다. 재무 비율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올해 3월인까지 유동 비율이 95%고요. 유보율은 높은 상태고 부채 비율이 얼마예요? 88%밖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도 매출에서 이익이 나는 것은 18%가 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은 작년 1.7% 적자 기업이 아니죠. 작년 4분기엔 적자 났지만 그리고 그 전에 2020년도부터 영업이익률이 6%, 5.7.9%, 9% 안정적으로 낮죠. EBITDA 마진율은 훨씬 더 좋죠. 이렇게 EBITDA 마진이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하지 않을 때 현금 들어온 것은 13%예요. 그죠? 자, 그래서 ROE는 3.1%지만 여기는 11%대 같잖아. 10% 투자수 이상은 장기 투자해도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자, 괜찮았는데 이제 작년도 4분기에 자,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1조 8천억 1조 5천억 2,734억 4분기 적자 나가지고 전년동이 1조 5천억이 줄었죠. 그죠? 아직 적자기면 올해 1분기도 뭐 적자 날 수 있지만 적자 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금 부채비율이나 투자지표를 보시면 자산가치로는 청산해도 0. BBR 0.087, 0.87이잖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1배) 1.2하로 내려갔지만 어쨌든 많이 내려온 상태죠. 자, 그리고 PER은 작년엔 요거지만 그전엔 76배, 39배 줄다가 16배가 줄었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이게 별로 안 나서 이만큼 줄어서 29라도 그러면 요 몇 년 동안 제일 나쁜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전 여파이 안 좋아서 배당은 1,000원씩 주고 자, 그 다음에 주가 측면에서 20 이제 고성장 섹터 산업, 고성장 산업의 주가 시세 형성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고성장 산업은 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피크아웃 성장이 고점에서 성장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면 주가는 그 이전에 2년 전이나 3년 전에 사상 고점을 가고 계속 성장했다면 성장을 섹터 산업이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빠질 일만 남았어요. 이렇게 정자고 뭐고 참여 뭐 싸다고 내려왔다 사도 절대로 정자나 이런 거 참여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고성장 산업부터 성장을 못하면 싸다고 사봤자 계속 내려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고성장 섹터가 아닌 그런 것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게 장기 투자자한테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 SDI는 여기가 얼마죠? 2011년도 21만 1,000원이에요. 21만 1,000원. 2011년도. 자, 그 다음에 21만 1,000원에서 얼마야? 7만 5천 원 맞죠? 몇 프로 빠졌어요? 자, 21만 1,000원 곱하기 7만 6,500원. 63.7%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래서 63.7% 빠졌으니까 와 주식이 많이 빠져서 전부 다 여기서부터는 2015년도잖아요. 2016년도고 2017년도 그럼 17년도 여기 2017년도 여기 17년도고요. 여기 16년도 15년도. 그러면 요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 핸드폰 배터리가 불이 나가지고 불타고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불탔나? 어떤 사고가 있어서 건 사고가. 그래서 삼성 SDI에 삼성전자에 넣는 배터리를 그 배터리 수량이 급격히 핸드폰 배터리가 급격히 줄었어요. 그래서 중국계 다른 거 쓰고 삼성 SDI 배터리를 핸드폰 배터리를 넣는 것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당연히 실적을 낼 데가 없잖아요. 그 전에 PDP TV죠. 브라운관 전가에서 PDP 평면 디스플레이 TV 하다가 그 재료도 하거든. 핸드폰 배터리를 성장하다가 이제 핸드폰 배터리 불러서 못 넣으니까 적자가 발생. 여기가 적자가 2010년 적자가 한 영업 적자가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났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2011년도 여기 흑자가 여기가 한 1조대 흑자가 났어요. 영업 흑자가. 그럼 한 번도 그 이상의 간적 없이 요때 당시 우리 이제 1조 8천억 갔으니까 21년도인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낸 거예요. 그럼 사상 최대 영업이익 내니까 당연히 이 주가는 돌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 12만원에서 여기서 12만원 정도 내외할 때예요. 저는 2016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주식에 빠져서 앞으로 10년 동안 먹고 산다. 그냥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2차전지 배터리 주식 소재를 사라. 부품주 사면 안 된다. 그때 부품주는 우리산업이라고 있었어요. 2010년도. 우리산업이라고 여기에 테슬라의 PTC 히트를 납품한 우리산업. 요 주식을 매매했어요. 주로. 저 2010년부터 전기차 가끔 했습니다. 우리산업만 했어요. 그때 매매를. 테슬라에 넣으니까. 미국 주식 테슬라만 사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 주식 사기 지금은 그냥 핸드폰으로 손 하나 갖다 가면 사는데 낮에 주간 신청하면 낮에 사고요. 아니면 지금은 썸머 타임이 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3월 10일부터는 오후 우리나라 시간 오후 5시부터 미국 시장이 프리마켓이 열려요. 우리가 아는 주식은 전부 다 거래 잘 되기 때문에 그때 사시면 돼요. 5시부터 6시 보고 그때 시세 보고 대충 사면 돼. 아니면 여기서 내가 100주 산다. 미국 50주 사고 50주는 요거보다 상가보다 싸게 본장 예약 주문하면 됩니다. 그러고 놓고 뭐 보지도 않아도 됩니다. 미국 주식은 지금 장기로 가는 주식들이니까 미국은. 나는 미국 주식으로 깨먹는 사람 그냥 단기 매매다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은 깨먹을 수가 없어요.
세상 아무리 바보라도 미국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서 깨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 뭐 저 이상한 주식 사서 그럴 수 있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하늘선을 안착했기 때문에 월봉으로 여기 언제죠 여기에 4월에 내가 3월 2월 달에 10 종가가 12만 붙여지잖아요. 여기 13만 8천이고 여기가 12. 그러니까 여기 3월 달에 12만 정도 할 때 12만 원대에서 이미 그 전부터 내가 계속 좋다고 그러다가 그때 2016부터 이제는 67만 원 간다. 요거는 21만 당연히 돌파하고 여기서 10배가 간다. 75만 6천이잖아. 10배가 얼마에 75만 6천 원 간다. 75만 6천 원이 목표가인데 아무리 못해도 심지어 60 오버슈팅 아니라 언더슈팅 하면 67만 원 찍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67만 찍을 거라고 2020년 17년도잖아. 18, 19, 2020 3년 2020년도가 제가 2020년도에 전기차가 고성장 정점이라고 양극재가 정점이라고 생각했 양극재가 아니라 이때가 본격적 성장 시작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2020년도 2차 전지가 본격 성장이 아니 코로나 때문에 늦었어 2년이 1, 2년 늦어지면서 21년도가 23년이 고점이었죠. 2차 전지 시세는. 그런데 실제로 25년도 이게 전기차가 정점이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2023년도 상반기에 양극재 실적이 정점이었죠. 성장도 정점이었고 2020년도. 그러니까 원래는 21년도 시세가 끝나야 되는데 양극재는 실적 보고 들어갔죠. 그래서 23년도 있는 그 주가가 전부 다 오버슈팅한 거야. 광풍이 부르닥쳤어. 그럼 21년도 정도의 고점이 양극재, 음극재와 마찬가지. 그때가 2차 전지의 그냥 고점이고 업황이 이렇게 나빠질 줄 알았다면 저도 그때는 뭐 이렇게 나빠질 줄 몰랐어요. 그죠?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 그때는 몰라도 됩니다. 21년도, 23년도 전혀 몰라도 언제가 그때 지금처럼 나쁠 게 그렇게 중요한지 않아요. 이때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럼 10년도, 17년도 이때 2차 전지 사놓고 지금까지 있어도 다 이익 중입니다. 언극재도 이익 중이고요. SDI도 지금 이익 중이고요. 그때 10만 원대 했는데 후반. 그 다음에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때보다 번저가에 왔어요. 그거는 포스코 홀딩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지금 30만 원 가격대는 30만 원 여기는 언제 가격이에요? 보시면 여기네. 그러면 뭐 전체 언제 그죠? 와 17년도 8월에 사도 여기고 지금 2028년도 그럼 2021년도 여기가 오잖아요. 그죠? 그럼 22년도고 요게 고점 얼마 21년도? 40만이잖아요. 고점에서 반타작 빠지니까 20만 원 왔잖아요. 그죠? 30몇 불. 근데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빠졌고 SDI도 21일 고점이니까 여기가 고점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한 60%대 이렇게 빠진 게 60, 70% 빠진 정석이에요. 그죠? 그러면 48, 32만 원. 그러면 34만원에서 38만원 사이에서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가격이에요.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했다가 여기서 선물했다 완전히 반타작 이상 됐는데 손실을 많이 봤는데 자 그럼 바닥에 빠졌다고 그죠? 공매도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공매도 뭐 유튜버들 때문에 공매도가 타깃이라고 그래서 주식 빠진 게 자기들이 못한 것을 공매도 세력 탓하고 있고 그래서 빠진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여기부터 가되면 감매도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정자를 안 하고 요상정자 안 하고 여기서 실체했잖아요. 자 지금 주가는 언제예요? 지금 주가 상태는 지금 주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이익을 별로 못 냈던 17년도 요때부터 흑자 전환이 됐어요. 지금 적자 전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2분기나 3분기 올해 하반기에 다시 흑자 전환 될 걸로 보여요. 하반기는.
그러면 흑자전된 여기 있는 주식 가격대에 그죠? 여기가 온 게니까. 그럼 여기서 유상증자 했으면 이렇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돈이 그렇게 필요하고 얘들은 시설증서 크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설증서를 보수적으로 했다가 주가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현금 여력이 가장 많아요. 빚도 다른 데보다 적고 LG엔솔이나 SK온보다는 훨씬 더 적고요. 더 우량주죠. 올해 지난 4분기가 전까지는 계속 흑자는 냈으니까 대신에 지금부터 시설정산하는 건 LG는 GM 공장, 10, 2공장 뭐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아요. LG는 앞으로 할 거도 SK도 얘들은 별로 없어요. 미국에 GM 합작 공장 있잖아요. 지금 1공장 있고 또 증사람 2공장 뭐 아니면 스탈란티스 공장 있고 몇 개 안 돼요. 미국에서 3개예요. 3개 앞으로 증설할 게. 그 신규로 다른 거 아니고 요 3개만 굴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 공장 있잖아요. 유럽 공장은 지금 정설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 실제로 2조 정도 유상증자하는 금액 중에 여기 들어간 게 1조 5천억 들어가잖아요. 그럼 5천억 남은 거 가지고 여기는 뭐 천천히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한 뭐 1천억 정도는 또 1, 2천억은 전고체 배터리 일단 쓰는 거죠.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1년 정도 쓰는 거예요. 2027년도에 전고체가 하반기에 양산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26년도 상반기부터 시설 증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시설 증설 들어가려고 지금 요 돈을 전고체 쓴다는 게 아니 지금 파일럿 공장에 시제품을 계속 만들잖아요. 테스트용을 만드는데 그거 더 강화해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내년은 뭐 봄부터 1년 정도 좀 15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때 정자 비용은 나중에 지금 차입금으로 다 할 수 있는 돈은 안 되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차입을 하면 되죠. 이제 확실한 시대가 다시 오니까 그러면 차입하면 되니까 차입 여력이 지금 얘들 한 10조 정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예요? 총자본이 21조잖아요. 21조고 19 이거 재무제표 알아야만 주식을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뭐 일반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재무제표를 보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부채비율이 뭔지 유동비율. 그런데 주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얼마나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하잖아요. 그죠? 차트도 당연히 모르고. 근데 인터넷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삼성에서 와 어떻게 좀 동방버스 맨날 좋다고 그래서 샀다고 동방버스 좋다고 45만 원에 샀는데 와 지금 반타작 이 동방버스 때문에 반타작 됐네. 이렇게 욕하겠죠. 당연히. 저는 이 주식을 이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10만원 내도 이거 10만 전에부터 이야기했어요. 10만 전부터.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대가 오니까 사라고 67만원, 10만원도 안 됐을 때, 11만원 갔을 때, 이제 12만원인데 주식 선물로 1000만원 가서 3000만원이 사라, 3배를. 그러면 10배가 나온다, 1억원 된다, 1000만원 가지고. 근데 몇 배 갔어요? 15배 갔어요. 15배가 아니라 82만이니까 67만원만 가도 50만이잖아요. 다 50만원 곱하기 3배니까 3천만, 1000원, 3,400원, 1억, 50만원, 150만원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00만원 가지고 150만원 먹으니까 15배잖아요. 1000만치 사가지고 사서 1억 5천 되잖아요. 이걸 미리 다 알려줬어요. 2017년도 2월달에, 3월에. 물론 저 위에서 또 괜찮고 사가지고 이렇게 보면 반짝 깡통 됐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때 하도 지금도 82만 8천원 사상 고점을 다 돌파할 거다. 2017년도부터 이미 2030년대에는 인조인간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인조인간 시대의 심장은 배터리다. 그 배터리 일반 배터리 안 된다. 3원계는 LFP도 안 되고 전고체 배터리 들어가는데 그럼 전고체 배터리 누가 할 수 있냐? 삼성 SDI가 한다.
그땐 계획도 없었어요. SDI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전고체 배터리 토요타 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세계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반도체 기술밖에 없어요. 나노 기술 갖고 있는 삼성이. 삼성종합 기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럼 고체 전해질은 누가 하냐? 그럼 우리나라 고체 기술의 1등은 롯데에너지머터리, 즉 일진머터리죠. 얘들이 고체 기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고체 기술이 앞서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고체 기술을 가지고 양자 기술, 양자 역학, 양자 기술로 반도체 기술로 고체 기술의 1등은 롯데에너지머터리즈입니다. 일진. 왜 그럴까요? 고체를 액체를 해서 액체화해서 고체 덩어리 원자재 이런 걸 가지고 액체를 만들어요. 물처럼 액체 만들어서 다시 고체로 만들어요. 요 기술의 1등이 세계 1등이 지금 동박 회사들인데 롯데에너지머터리, 일진머터리즈는 요 자체 기술 독립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AI 가속기에 초저도도 동박을 만드는 1.5 마이크로가 만들어지죠. 마이크로미터. 그럼 1.5 마이크로 최저 요건 기술의 1등, 지금 AI 가속 1등은 초저도 동박 1등은 롯데에너지머터리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웰 세계에서 가장 AI 반도체의 1등, AI 반도체 칩으로 세계 가장 비싸고 가장 이제 아직 비싸고 가장 성능 좋은 게 블랙웰이라는 AI 반도체 엔비디아 거 차세대 칩인데, 여기에 AI 가속기 초동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두산에 집어넣어서 두산 CCP 가서 그 애들이 이제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얘들이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ASB All Solid 배터리 지금 요번에 인터 배터리 2025 인터 배터리 SDI 전고체 배터리 샘플이에요. 가격에도 나오는데 그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림이 달라져요. 요거를 넣어놨죠. 올 솔리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는 여기 집 전체가 있고 원극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배터리 무게가 2톤 정도 됩니다. 2톤 2점 몇 톤 되는 2톤 정도, 2점 몇 톤 될 거야 아마. 자동차가 이게 얼마더라? 그래서 근데 배터리 무게를 마이너스 7% 200kg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303점 정도 되죠, 그죠? 여기 BMW에 엄청나게 무거워요. 배터리 바닥에 닦아니 실제로 배터리 무게가 대다수 일처다. 그 200kg만 줄이고 밀도, 출력 밀도잖아요. 킬로그램당 10W를 늘린 거죠. 그러면 100kg이면 12kg 대 10W니까 3톤이면 얼마를 줄이냐? 밀도가 높아지냐고, 그죠? 그래서 밀도는 높이고 출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무게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용량도 11% 줄, 전기차에 470리터가 용량인데, 우리가 탱크 470리터 용량인데 일반적으로 벤츠 S 클래스에 들어가면 80리터의 에너지 연료통이 있어요. 그러면 68은 48. 그 에너지 80리터 들어간 물량 있잖아요. 이만큼 들어간 이 탱크도. 이거에 6배인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여기가 배터리 고체니까 부피는 더 적지만 액체보다는, 그러니까 연료통에 들어가는 연료의 한 3배 정도는 되겠죠. 대충 생각하면. 그 밑에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쭉 배터리가 밑에 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넉넉한 공간도 생기고, 기존 BMW 들은 거. 그 다음에 극강의 안정성이죠. 요 극강의 안정성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줄이지 않고 이거 커지지 않고 그냥 3원계 배터리 쓰면 되고 LF 배터리 쓰면 돼요. 자동차는 500km 가는데 이제는 기술이 중국의 배터리 기술이 LFP 인산철 배터리가 이걸로 하이브리드 가가지고 가자면 500km는 기본 갑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배터리로 3원계 배터리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경쟁 자체가 일로 계속 가서 이렇게 하면 아직도 구닥다리 같은 전문가들은 아직 이제 캐점이 앵무새 같은 전문가들은 캐점이 극복된 내가 2023년도 상반기에 뭐라고 했지 알아요? 여름에 상반기 이제 24년도 지금 24 하반기부터 적자 전환될 수 있다고. 그리고 24년 계속 주가 내로 캐점이라 그러잖아요. 성장 일시적인 정체. 무슨 일시적인 정체냐 캐점이. 그것은 2019년도 캐점이지 24년도 주식 빠져 그 캐점이 뭔 캐점이에요. 성장을 못하는데. 이제 배터리 어디 갖다 넣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를.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SK, LG, 삼성이 재벌이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에서 이게 결국은 그때 당시 2016, 17 우리나라가 이게 결국은 중국도 잡고 다 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술만 고집하다가 연비만 고집하다가 안전성을 놓친 거죠. 그때도 안정성 알았어요. 그죠? 안정성을 무시하고 그냥 연비만 많이 늘면 된다. 중국 LFP가 기본 한계가 300km인데 킬로미터 가는데 우리는 한 450 이렇게 가니까 30% 정도 좋으니까 이것만 고집해 가는데 안전성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전 전고체로 가는 거잖아요. 전고체 그렇게 해서 팔리면 되지만 되면 돼요. 그죠? 이렇게 되고 요게 고체 전해질이에요. 여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죠. 전 시간에 3월 5, 6, 7 2025 인터 배터리에 가서 이제 한 거 고체 전해질 힐라이드계 고체 전해질이고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이미 다 개발이 끝났죠. 힐라이드계 고체 전해질하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있죠. 여기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자, 여기는 힐라이딩에는 염화물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안정성이 뛰어나고요. 안정성이 뛰어나고요. 얘는 황화물이기 때문에 소재가 황화물은 H2S 황화수소 황화와 수소에서 황화수소 리튬에 그래서 황화리튬화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황화리튬을 만들면서 나오는 게 황화리튬 황화물 고체적 황화리튬을 원료로 해서 만든 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수소를 어닐링 해야 돼. 수소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뭐 황화리튬을 만드는데 요렇게 고체 전해질 만들기 전에 원료를 만들 때 수소와 리튬하고 황화수소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황화물계로 하니까 황화수소가 발생해요. 이 황화수소를 잘 관리해야 황화수소 맡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상온계 그냥 상온에서 수소가 기체잖아요. 발생되면 맡으면 안정성이 안 되는 거죠. 배터리를 장착했는데 갑자기 배터리 부서져 가지고 뭐 황화수소가 발생하네. 그럼 밑에 있는 탄 사람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게 되지 않게 상온 그냥 우리 온도 일반 이제 그냥 상온에서 수소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낸 게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황화리튬의 세계 1등이잖아요.
그거 잘 못합니다. 연구소에서 별거 다 개발했다지 실제로 양산이 잘 안 돼요. 대량 양산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걸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게 아직도 그래서 비싼 겁니다. 이게 수소 은인을 잘하면서 대량 양산이 되면 전해질 값은 금방 떨어지겠죠. 이 고체 항암 고체 전해질 여기 이수 스페셜티에서 항암 리튬을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요 안에 있지만 이게 물이 아니고 고체예요. 밀가루 같은 아주 얇게 분쇄된 고체예요. 항물 고체 전 요게 고체 전해질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자 양극과 음극은 뭐 분리막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양극과 음극에는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 그 다음에 고체 전해질을 이렇게 또 얇게 고체화 만들어서 아니 필름처럼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양극과 음극과 요 만든 거 요기를 다 해서 요것을 여기 할물질 넣어서 여기 하나의 셀을 딱 만드는 거 요게 고체 전해질이라 여기 삼성 S다에 만들고 각각 만든 거죠. 얘들은 지금 요거까지 염화물객을 만들어서 이미 다 성공했잖아요. 그죠? 이제 만들기만 하면 돼. 이 고체 기술이죠. 이거 고체화 되는 것은 이제 요거는 이제 건기식하고 습기식이 있는데 건기식은 그냥 이 가루를 그냥 고체 전해질을 쓸 수 있도록 얇은 판을 만들면 되고요. 습식은 요 항아리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액체를만 고체니까 항아리튬 고체를 다시 액체해서 다시 고체시켜야 돼요. 이게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그죠? 습식 또 건식을 하면 그냥 하면 되니까 훨씬 더 돼, 그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다 있는 게 그게 고체 전해질 만드는 회사들의 기술력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력에 고체를 액체라고 액체를 고체라는 이걸 가지고 한 양산 노하우가 있어야 되죠. 만든 노하우도 있고 그게 바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있습니까? 동박 회사들이 있는 거죠. 동박 구리를 가지고 철이잖아요. 철처럼 구리를 가지고 황산 용액에서 용해시켜서 이게 용해시켜서 물처럼 되잖아요. 물을 다시 롤러에서 집어넣어서 분사시켜서 아주 얇게 이게 돌아가면서 두 개 돌아 분사되게 아주 물이 하면서 물까지 입자가 붙어가지고 해서 아주 얇은 10마이크로미터 하이브리드 동박은 6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기술이 양산 기술이 함부 되지 않아요. 다 찢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고체 전해질 가장 앞서 있는 것은 항아리튬만 이수스 스페셜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수스 항아리튬 가지고 고체 전해질 만들어서 이제 삼성이 했을 수 있도록 납품 얇게 해서 납품하는 그 기술에 갖고 있는 게 롯데에너지 모터즈고요. 다른 데도 많이 한다 그래요. 실제로 고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노하우가 적기 때문에 못 만들어요. 다 그냥 연구소만 있는 거예요. 대량 양산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미 모든 거 다 끝났습니다. 얘들은 그래서 양산되면 상용화되면 가장 빨리 실적을 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뭐 해서 저기 어디야 포스코 그룹도 하지만 늦었습니다. 뒤쳐져 있고요. 그리고 음극은 동박이니까 동박도 전고체 전지 음극 집전체는 니켈색이잖아요. 니켈 그죠? 니켈색이죠. 구리색이 아니고 이게 니켈박이라고 합니다. 이거 옛날에 이미 2018년도 전에 이렇게 해서 양산해서 다 양산할 수 있도록 상용화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이거 옛날 거 있는 것도 그대로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뭐 전고체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하면 항아리 퉁개가 되니까 항아는 뭐 구리와 철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구리를 특히 부식시키기 때문에 구리가 10%색처럼 부식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집전체 동박이 없어진다. 이게 어떤 애널리스트가 알지도 모르고 딱 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겠는데 있어. 그래가지고 안 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뭔 얘기 하고 있어. 그죠? 다 틀린 얘기죠. 그럼 니켈박 하면 되지. 이거 다 끝났는데. 다 끝났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삼성 SDI 여기 자율전기차 미래형 자율전기차 셔틀 로이의 스타트업 이제 레벨 4의 자율주행 셔틀이 있는데 여기에 원통형 배터리 들어간 거 4,000개가. 그래서 요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요 26년도
27년도 이렇게 유럽에서 현대차에 납품하는 수주한 배터리는 요 원통형 배터리나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갈 걸 보여요. 원통형 배터리나. 그래서 요 원통형 배터리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자를 이렇게 해서 SDI가 유상증자 2조 원 정도 하는데 아직 정확한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 예정일이 5월 22일이기 때문에 이때 가격에 의해서 그 전에 며칠 가격을 합산해서 딱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격도 그때 확정되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금요일 종가로 봤을 때는 16만 9,200원이에요. 그 주식이 내려가 있으면 이것도 낮아지겠죠. 올라갔으면 조금 높아지진 별로 안 하겠죠. 아마 이 정도로 될 거예요. 그죠? 그럼 20만원 초반에 있으면 이렇게 가격이 비슷해요. 정자가. 그러면 얼마예요?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20만원치를 19만 1,500원 갖고 있으면 0.14주 주니까 10주를 갖고 있으면 1.4주를 받는 거잖아요. 단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1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14주를 받는 거잖아요. 100주면 얼마예요? 45만원 100주면 4,500만이잖아요. 그럼 100주 있는 분을 14주를 일단 지금 현재가 14주를 정자 받아요. 그럼 정자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45만원입니다. 작년에 45만원이니까 45만원 곱하기 100주 플러스 14주 곱하기 17만 치고 17만원 나누기 114주 41만 5천원. 그러면 단가는 내가 45만원에 100주가 있으면 나는 414주가 45만원에 100주가 있는데 그럼 유상증자 받으면 445만원이 아니라 41만 5천원에 114주가 되는 거죠. 차이가 얼마 되지 않죠? 3만 5천원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10% 41만원에서 41만 5천 해봤자 단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단가는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요. 요거 받아봤자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양이. 그래서 정자가 돈이 없으면 정자를 안 받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41만 5천이나 받아서 45만 원이나 단가 3만 5천 밖에 안 되는데 정자 못 받아가 너무 아쉬워할 필요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약 예정이 5월 말경이기 때문에 상장은 6월 19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6월 19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6월 19일 날 주식이 상장되니까 4개 14% 지금 주식 수가 1182만 주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이 상장인 거 만약에 20만원 17만원 상장했으니까 내가 받았다면 1180만 주는 20만원에도 수익이 크죠. 15%잖아요. 그러면 25만원이면 6만원 7만원이니까 수익이 커요. 30% 수익이 났어요. 30%. 그럼 언제든 이게 튀어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주식이 6월 19일 날부터 상장돼 그때 주식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주식이 못 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신 분들하고 아니면 오히려 상장하면 주가도 올라간다. 두 번째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예정에 그 결론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결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장 주식의 주가를 알아야 돼요. 동방마사는 장기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성장 주식은 거의 다 맞춥니다. 2008년도 12월이잖아요. 제가 그때 2008년도 미국에 마이너에서 11월 24일부터 여기 우리 골프 모임, 제가 네이버 골프 동호회에 시삽을 했거든요. 시삽은
동호회를 만들어서 회장을 하는 거죠. 그때 골프에 미쳐져서 했어요, 그죠? 그때 이제 회원 중에 동호회 회원 중에 아들 결혼식에 사당역에 있는 분인데, 사당 방배동 사시는 아들 결혼식 때 AT 센터에서 했는데, 그때 가서 그때부터 내가 사람들 모이는데 전부 다 집 팔아서라도 하이닉스 사셔야 된다. 그때 하이닉스 SK가 아니라 하이닉스. 왜 그러냐면 그때 0.83달러 디램 가격이 0.83까지 왔어요. 삼성전자가 0.8달러가 BEP고요. 하이닉스는 1.2달러가 BEP예요. 근데 산업업황상 미국이 이래만 브러드스건으로 은행이 망했어요. 그죠? 그럼 미국이 망한다고 은행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게, 은행이 망하면 IMF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발권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를 은행 제로, 자본금 제로 시키고 감자시키고 그냥 다시 정부에서 돈 대주면 달러 발행해서 채권 벌금권 갖다 은행에 갖다 자본금 만들어 주면 다시 또 살아나요. 그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여기가 최고의 기회다.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는다. 그 최저가에 그때 5,800원에 유상증자 받아라. 또 1,300원 왔어요. 350원. 또 유상증자 또 했어요. 받아라. 그러니까 5월달부터 5월하고 7월달에 물량이 오른 거 얼마 전에 나오게 됐어요. 물량이 나오는데 주가가 오히려 끝없이 올라갔어요. 흑자 전환이 그때도 적자지만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009년도에 얼마 갔어요? 23,000까지 갔잖아요. 이게 6,000원에, 요때 6,000원에 받은 사람들하고 또 두 번째 정자 1,300 받는, 그렇게 내려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1,300 했을 때 여기 11월이니까 11월에 정자가 아니라 요때 당시 정자했어요. 그죠? 요때 두 번이나 봄에 다 받아서 6,000원하고, 그럼 5,800원대 얼마 기준가로 최저가 5,800원인가 그래요. 이게 5,770원이죠. 그죠? 그럼 5,000원대 정자하고 6,000원인가 1,350원도 정자, 1,300원인가 정자하고, 이때 정자를 할 때 제 아는 분은 제가 받으러 가서 3억치를 받았어요. 주식을 그 전에 산 게 있어서 갖고 무조건 3만원 간다. 3만원 팔지 마시라. 몇 년 동안 갔습니다. 제 팔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010년도 상반기 29,000 갔다가 여기 23,400 갔다 다시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37,400원 갔다가 15,500원 왔어요. 제가 15,700원에 사기도 했는데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집 팔아서 하면 집은 안 파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얼마예요? 30배예요. 2008년, 18년, 15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인생 최고의 기회죠, 이게. 제가 집 팔아서 사라는 종목이 3종목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다 첫 번째는 요거입니다. 집은 한 채 내가 집 팔아서 쓴 거, 집은 안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족 어디서 살아요? 부동산 파는 게 아니죠. 사놓으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죠. 2005년도 여기가 2011이잖아요. 여기가 7,000, 제가 12,000원 돌파하면 그 전부터 여기서 저는 했는데 12,000원. 2005년도 10월 초에 10월 1일인가 초에 북한이 핵실험 해가지고 한가 간 적 있어요. 저는 레버지 난 플러스 골프 치러 갔다가 2박 3일인가 골프 치고 있는데 한가 갔다 그러죠. 한가 갔다 놔뒀다고. 바로 다음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 핵실험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 내가 3만원 최소한 간다. 이거 10배는 3만원 여기는 최소한 가기 때문에 여기가 시가가 얼마예요? 2014년도 이게 7천 얼마잖아요. 7,800원.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5배는 10배는 가기 때문에 78,000원 가고 최소 3만원대 무조건 간다. 왜? 디카 우리나라 1등이에요. 그래서 갔으면 디카가 그때는 100만원대 하다가 2010년도엔 20만원대로 왔어요. 2010년도 고점만 못 갔잖아요. 그죠?
디카 시대 끝났잖아요. 2010년도 3월에 갤럭시 S1이 나왔기 때문에 카메라가 갤럭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디카는 안 씁니다. 그죠? 디카 주식 다 팔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갤럭시 S3도 이때부터 성장을 못하니까 얘도 끝났어요. 그죠? 얘도 끝난 게 아니라 저기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이제는 방사나 우주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집 팔아서 세 번째에서 DB하이텍, 동바이텍 5,800원부터 요거 집 팔아샀다가 갔다가 반타작 이 몇 년 동안 그래서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그죠? 아직도 인터넷 가면 제 역할 만원대 있잖아요. 내려오니까 제 보고 엄청나게 욕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6만원 간다 그랬다고. 한 10년 들고 있으면 6만원대는 간다. 74,700원 반드시 돌파한다. 10년 정도. 인조인간 시대에 우리나라 1등 주고 미국은 엔비디아하고 2010년도, 13년, 15년 왜냐하면 이건 안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세 종목이 그겁니다. 그 다음부터 집 팔아 사러 갔다고 당신이 내가 집 팔아 사서 다 돈 날려 먹었는데 당신이 물어주겠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 별별 사람 좀 한 10년 이상 들고 가시라 사놓고 그런 얘기인데 샀다가 1년 만에 반타작 되면 팔아가지고 내가 1년 만에 집 팔려고 했나고 집 사면 집처럼 그런 표현이지 집 팔아서 살았는 거 내가 사는 집을 팔아서 사니까 당연히 주식이 10년 동안 10배는 가는 주식이죠. 그럼 10년 이상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10배 가니까. 정말 다 갔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와, 그럼 이건 얼마예요? 70배예요. 70배. 2005년이니까 20년 동안 70배 올라갔네. 20년간 70배. 한 번 사면 안 파는 거죠. DB하이텍도 15배 올라갔고요. 하이닉스는 얼마? 6,000원대부터 40배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욕먹어가지고 DB하이텍하고 그 다음에 안 하다가 이제 2016년도 2016년도부터 11월부터는 16년도 아니다. 16년도 3월부터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10년 돌고 이제 2차 전지 부품주 사지 말고 우리 사는 거 소재만 사라. 셀은 SDI만 사고 나머지 소재는 관련된 게 사시면 그리고 양극재 말고 동박 같은 것은 2030년대까지 들고 가라. 왜냐하면 2030년 되면 배당으로 먹고 산다. 왜?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인조인간 시대에 전고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혜에 전고체 변화는 음극재에서 변화합니다. 음극재. 고체 전해질을 하면서 음극재가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고체 전해질 음극재 변화하잖아요. 지금 동박도 니켈 동박 가고요. 리튬 메탈로 가고 고체 전해질 가고 그러면 결국 고체 전해질도 내가 롯데에너지가 해야 된다 그럴 거예요. 고체 1등 하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장기 투자를 동방마사 이길 사람 없어요. 10년 이상 전부터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인조인간은 오감을 디지털 오감을 여기 아날로그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영상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그림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2010년도 초반경에 12년도, 13년도, 2010년도 이미 있었는데 GPU라고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이미 개념 자체는. 근데 2010년도에 2010년도 이따가 2017년도 이 GPU의 알고리즘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아니다. 챗GPT 알고리즘죠. 구글이 만들었어요. 알고리즘은. 근데 오픈AI가 그게 현실화 시킨 거고요. 2010년도 이미 엔비디아가 GPU라는 것을 개발해냈습니다. 이게 GPU라는 개념이 챗GPT 통해 2022년도 11월에 2023년도에 실적 나오면서 그때 빛을 엄청나게 대중들이 알은 거지. 대중들 모를 때는 이미 대중이 아무도 모를 때는 자 대중이 모를 때는 2억을 벌기 위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 이게 주식이 100배 갈지 1000배 갈지도 몰라요. 그죠? 그럼 내가 2억을 벌려면 정말 시대 흐름을 가장 앞서서 10년 뒤에 20년 뒤를 보고 주식을 사는 사람은 2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2억 벌기 위해서.
100배가 가야 되죠. 200만원, 2천만원, 2억, 20억. 그럼 뭐 2억 벌려면 100배 먹으면 되잖아요. 1000배 먹으면 20억입니다. 200만 넣고. 자, 그 다음에 1급 투자자. 우리 단기 투자 저처럼 10배, 10배를 한번 시작하면 10년 정도에 10배는 무조건 벌어요. 그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2억을 벌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냐? 10배를, 10배가 10배를 먹으니까. 지금까지 10배 안 간 거 없어요. 제가 최초 한 거. HLB는 100배 간다고 실제 100배 갔고요. 600원대에서 200배 올랐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제가 장기 종목 한 거 별로 없습니다. 아까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에어로스페이스, 그때 삼성 테크윈, 그 다음에 DB 하이텍, 동부 하이텍, 장기, 그 다음에 안 했어요. 2010년도 하고. 그 다음에 11년도, 12년도, 2011년도에 제가 HLB를 했는데, 저 혼자만 한 거고, 이거는 2012년도 사람들한테, 유료원들이 150만원대 추천해줬어요. 1870원, 분할 전 700원, 그때 한 700원 될 거예요. 지금 또 100배 이상 가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2012 해주고, 하나도 이제 뭐 이동하고, 한국경제 갔다가 다시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못 하다가, 2016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소재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미국 주식은 뭐 공식주 안 했으니까. 그럼 2023년도부터는 공식적으로 미국 주식을 편입시켜줬어요. 엔비디아. 왜? 2차전지 양극재 팔고 엔비디아로 줬으니까. 그 다음에 24년도도 주고, 지금은 200만원 가지고 내가 1000배 갈 주식을 줬어요. 1000배 갈 주식. 가능성 한 60% 될 거야, 아마. 그럼 2천만원 정도 사면 2억 10배. 지금 10배 가는 주식은 늘렸습니다. 미국 주식은. 10년 동안 10배 주식은, 미국 주식은 늘렸어요. 내가 지금 아무거나 사도 10배는 가요. 2천만 사는 2억은 무조건 벌어요. 그럼 노후가 대비되겠지만 아니에요. 이제 미국 주식 10년 만에 10배가 아니라 100배 가는 주식이 눈에 확연히 보였습니다. 눈에 그냥 보여 있어요. 10년만 들고 있으면 100배 가면 팔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동안 많이 올라가면 한번 팔고 반 팔고 다시 반타작 되면 재매수하고, 또 많이 올라가면 반 팔고 다시 재매수하고, 많이 올라가면 또 반 팔고 다시 재매수하고, 요것만 3번만 해도 200만원 산 거 2억 벌려면 100배 가야 되잖아요. 2억이 아니라 10억은 무조건 됩니다. 그럼 2억까지 2천만원 10억이 얼마? 50배죠. 50배 무조건 벌려요. 미국 주식. 그것을 지금 아카데미에서 저는 줬습니다. 이미 줘가지고 안 갈 것 같죠?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글로벌에서 장기 투자 1인자 나를 따라올 줄 알면 워런 버핏도 안 된다. 워런 버핏이 10년 전에 엔비디아 샀어요? 엔비디아 사모라고 안 그랬잖아요? 저는 사모라고 했죠? 이제 작년 여름부터는 테슬라만 사모하라. 앞으로 다른 거 사모하지 말고. 우리나라 주식도 2016년도 17년도 2차전지만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23년 남들이 40만원 막 버스카이트 갈 때 난리칠 때 너는 그냥 어깨에서 팔고 엔비디아 사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판 거. 버스코 붙이면 팔아 엔비디아. 이미 그때부터 했잖아요. 그죠? 인조인간 모든 1탄.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전문가 중에 세계 전문가 인중 1탄에서 엔비디아가 거기 1등 수혜주라고 이야기한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누가 있을까요? 지금 와서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간다. AI란 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이야기하죠. 그죠? 누가, 이제는, 요게 인조인간이잖아, 인조인간. 이거보다 더 정교된, 이렇게 정교한 인간이 이제, 머릿속은 AI 반도체, 자율주행 FSD, 몸통 로봇, 심장은 ASB, 올솔리드 배터리, 통신은 6G. 그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나오잖아, 머릿속. 몸통 나오고. 또 여기 나와, 이제. 인조인간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 키가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 주식이 100배가 간다는 거죠. 사놓기만 사놔도 앞으로 10년 안에 100배는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돈이 적으면 100배 가면 200만 원만, 이게 100만 원만 사나고 100만 원 가면 얼마요? 100만 원이 1000만 원, 1억이잖아요. 100만 원 사도 1억이에요. 1억이면 얼마나 돈이 큰데요? 지금 70인분은 100만 원치 사면 80일 때면 1억이 되잖아요. 1억이면 80세에서 1년에 1000만 원 쓰면 90까지 쓸 수 있잖아요? 난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 70세.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2억 되잖아요, 80에. 100배 가면. 200만, 2000만, 2억. 2억 되잖아요, 100배 가면. 그럼 뭐 2억 되면 70에 200만 사서 80에 2억 되면 2억 가지고 한 달에 1년에 2천만 원 쓰면 10년을 쓰잖아요, 90세까지. 1년에 1000만 쓰면 100세까지 써요. 한 1년에 1000만.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8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쓴다면 1년에. 국민연금보다 낫죠? 동방서 미리 해줬어요? 돈이란 것은 돈이 많아야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2강밖에 안 했어요. 1강, 2강까지 이제 월요일날 장이 급락하고 그래서 좀 시간을 지연되고 이제 내일 17일날 월요일날 9시에 이제 여기 3강 합니다. 3강. 그 다음에 화요일날 4강 할지 그 다음 주 할지 모르겠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에 이제 여기 끝났는데 자 보시면 미국 주식 거래하는 거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미 요거는 좀 좋습니다. 이 중에 3년만 10배 갈목 주고요. 10년만 100배 갈목 중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개는 1000배 갈 주식. 단 200만 원 살아 1000배 갈 주식은. 100배 갈 주식은 500만 원 사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1000만치 사야 되고요. 요것은 수백억치 사도 된다. 3년만 10배가 수백억 수천억 사도 되고요. 이건 최우량 주고 요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식이고 요거는 진짜 모르는 주식이고 그렇습니다. 미래에 선도할 주식이고 월요일날 내일 하는 왜 미국 주식 해야 되고 아니면 왜 100배가 10배가 되는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야 확신이 있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 어떻게 갈지. 그래서 처음에 사서 10배 가면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200만 사가지고 10배 갔어요. 2000만 되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 200만 원만 찾으면 되죠. 나머지 없다 생각하고 100배 갈 때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1000만에 샀어요. 10배 1억이잖아요. 1억 가게 돈이 1000만 원, 뭐 돈이 필요하고 뭐 2000만 이상 됐을 때 더블 이상 가도 1000만 내 돈 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아야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확신이 있어. 왜 그런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왜 막연하게 뭐 주식 예측합니까? 시대를 예측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엔비디아 이런 거 살 때가 사가지고 10배는 뭐 1000달러가 갈 수도 있겠죠. 저는 한 2032년도 정도는 엔비디아도 지금 120달러인데 1000달러는 갈 걸 보여. 그래봤자 10배도 안 되잖아. 7배. 이것은 불확실합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사업부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하면 요거 이제 아직 수강 신청해서 돈이 적으신 분은 수강 신청해 보세요. 지금 엔비디아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구분해서 뭐 한국 주식 맞자고. 자, 2분기에는 요거는 이렇게 보시고 자, 하이닉스는 아니다. 삼성 SDI는 지금이 최저가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가지고 27년까지 보유하면 27년도 하반기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될 걸로 지금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잖아. 그게 쓴다고 돈이 운영자금 요번에 운영자금 한 5천억 정도가 지분 투자 1조 5천억 GM과 합작해서 하는 거지만 5천억은 유럽 공장에 46파이 LFP 배터리 그 돈 투자고 일부 전고체 배터리 라인에 하는 거잖아. 라인. 그러면 2027년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된다는 거잖아요.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파일럿 만들어서. 그럼 27년도 전고체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대가 온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잖아요. 이번 하지 않는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당연히 27년도까지 이건 돌파합니다. 80. 지금 20만 사 4배잖아요. 그럼 27년도 앞으로 얼마예요? 만 3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년 전에 사신 분은 5년이잖아요. 2023년도, 2021년도 사신 분들은 27년도니까 6년이잖아요. 6년만 이거 돌파니까 내가 최고가 사도 물려있으면 6년 만에 돌파해서 이게 만약에 150만 가면 더블 나잖아요. 그죠? 6년 만에 100% 나면 1년 만에 얼마 15%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자 받는 게 좋다는 거죠. 정자 받고. 아니면 돈이 뭐 올인된 상태가 아니라 비중도 뭐 50%도 안 돼요. 그죠? 전체 비중이 내 재산에 이 종목이 여기 위에 물렸다 그래도 다른 거 지금 살 때가 아니에요. 그죠? 포스코홀딩스, LG학 전부 다 팔아서라도 지금 이걸 사든지 아니면 테슬라를 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선택 못하면 테슬라 조금 사고 요거 조금 사고 테슬라 많이 사고 1억씩 산다면 테슬라 한 7천만 사고 지금 기회니까 요거 3천만 사면 되죠.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4배고 테슬라 기본 3배 4배 날 텐데 27년도까지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하고 지금 시간이 원래는 삼성 SDI 잠깐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워낙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2분기 원래 오늘 2분기 유망 섹터와 유망 주식은 2분이니까 4, 5, 6월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 말하는 거야. 국내 주식에 미국 주식은 우량주 기준으로 뭐 10억, 10조, 100조, 1000조 사도 되는 주식은 테슬라를 사시면 가장 중요하고요. 여름에 수익 날 걸 보여요. 3분기에 테슬라는 3분기 수익 7, 8, 9월 달에 수익이 크게 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은 테슬라 사시면 되고요. 지금 2분기 유망중 한국 주식은 대형주 중에 지금 가장 싸면서 가장 많이 사도 있는 돈 싸그리 다 사도 100억 있으면 100억을 삼성 SDI 사도 다 된다. 그래서 지금 유망 섹터 2분기 유망 섹터는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차세대 배터리고요. 유망 섹터, 유망 주식은 그 중에 지금 사는 게 유상증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좋은 거예요. 계속 사모으면 되죠. 지금 3월에 공매도 재개되기 전에 3월 30일 가장 많이 사야 될 주식은 삼성 SDI입니다. 미국 주식은 테슬라고 유레온 지금 가입 적기고 유레온 가입해와도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 테슬라 당연히 사줍니다.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에 225달러에는 담보대출 안 되고 신용거래 안 되고 스탁론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 안 하니까 옛날에 그거 막 10배 막 100배씩 먹여줬다가도 내려오니까 그걸로 다 깨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 투자 클럽은 미국 투자 클럽 그냥 국내 투자 클럽 전부 다 레버리지는 쓰지 않아요. 주식 담보대출도 주식 안 하고요. 신용거래도 안 되고요. 스탁론 안 돼요. 대신에 은행에서 적금이라든지 예금을 담보대출 받아서 예금 담보대출 받아 지금 테슬라를 사라 그랬습니다. 225달러에. 요것만 이야기했고요. 아니면 이 300달러 이하에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신용거래나 스탁론이나 이런 거 하면 잘 될 때는 엄청 벌겠죠. 그거 하지 말고도 10년 동안 제 방에 미국 테마주를 해서 저는 100배 벌 걸로 보여옵니다. 그래서 미국 테마주 3천만 정도 6종목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걸로 내가 3천만이면 3억이 10배인데 30억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한 500만 사가지고 더 내려가서 많이 반타작 이상 되면 또 500만 더 4천만 사가지고 몇 배 가면 팔고 원금은 3천만 원금 다 빼고 선물처럼 주식 선물처럼 빼고 또 반타작 이상 되면 또 사고 또 몇 배가 또 팔고 사고 요것을 1년에 한 번씩 1년에 100%만 내는 건 1도 안 해요. 요즘은 요즘이 아니라 이 미국 테마주는 주식 선물 안 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장 한 거예요. 지금도 기회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내드렸으니까 구체적인 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